여기는 튀어나왔는데 이마나 관자 이런 데도 꺼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환자를 보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10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손을 자신 있게 좀 드릴 수 있는 시술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필러나 지방이식이나 공통적으로 다 가지는 아주 심각한 무서운 부작용들이 사망사고가 간혹가다 거의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폐나 이런 데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리면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 요즘에 여성분들 보면은 네. 땅콩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옆볼이 이렇게 싹 빠지면서 해골 모양으로 되는 그런 얼굴형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엄청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생기냐면 네. 나이 들어서 생깁니다. 나이 들어서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땅콩 얼굴은 이제 땅콩 하나 말고 온 땅콩 있잖아요. 이렇게 팔자로 생긴, 여기 꺼지고 이런 데나 이런 데는 좀 튀어나와 있는 좀 해골형 얼굴이거나 좀 얼굴이 넓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위가 좀 꺼져 있는 그걸 이제 땅콩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노화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그겁니다. 이쪽은 처지고요, 옆볼은 이제 볼륨이 없어지고 광대나 이런 뼈 같은 거는 여기가 꺼지니까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고, 한 가지 더 하면은 여기는 튀어나왔는데 더 올라와서 이마나 관자 이런 데도 더 꺼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땅콩형 얼굴이 되는, 실제로 제가 환자를 보면서 좀 많이 겪는 거는 여기가 이제 불룩하니까 이제 자꾸 이걸 꺼뜨리는 시술만 계속 뭔가 하는 거예요. 보톡스를 반복적으로 이쪽에 시술을 한다든지 뭐 윤곽 주사라든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이렇게 해골상이 되면서 이게 땅콩형 얼굴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땅콩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이 채워주는 시술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대중적으로는 이제 필러 같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저는 필러 중에서는 제일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 1cc에서 2cc 정도 이제 좀 소량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 정도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있고, 다만 필러도 단점이 있어요. 필러는 눈이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는데 내가 원하는 데 있지 않고 옆으로 퍼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뭔가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물을 이 위에 평생 동안 여 위에 놓아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 놓아서 잠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얘가 결국은 이렇게 하면 물은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필러라는 건 결국은 질긴 데가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좀 흐물흐물한 데는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고, 여기다가 직접 주사를 했지만 옆으로 퍼지면은 오히려 여기는 꺼져 있고 옆은 더 강조되면서, 이렇게 당겨보고 보면 질긴 부위는 따로 있어요. 누구나 만져보면 두 손으로 잘 안 집히고요. 이런 데는 잘 집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딱딱하게 이제 잡혀있는 요 부위가 항상 꺼지는 건데, 이 부위는 필러로 일단 소량으로 해보고, 소량으로 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뭐 5cc, 6cc 이렇게 많이 넣으면 결국 여기가 채워진다기보다는 이런 데가 더 채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스컬트러나 울트라콜, 주베록 이런 시술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을 더 드려요. 부위마다 이제 입자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부위마다 조금씩 좋은 건 다르지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좀 콜라겐 합성 같은 걸 좀 촉진을 시켜주는 이제 좋은 시술이거든요. 이걸 채워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없애주는 거, 특히나 이제 뭐 나이 든 건 상관없이 원래도 얼굴 넓은 사람을 여기 더 넓게 만들면 당연히 좋지가 않을 거고, 또 여기를 채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젖어서 또 땅콩형이 됐다면 이걸 또 점점점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이제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시술들은 보톡스가 있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뭐 사각턱 보톡스라든지, 나이가 들면서 좀 침샘 같은 것들이 좀 커져요. 침샘 중에서 가장 큰 이제 이하선, 귀밑샘 보톡스라든지 사각턱 보톡스를 한다면은 이 옆볼 꺼짐의 아래쪽 부위, 요 부위를 좀 볼륨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시술들, 가격도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가성비도 좋고 이제 추천을 자신 있게 좀 드릴 수 있는 시술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는 채웠으나 이런 데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야 될 때는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울세라, 서마지라든지 비슷한 종류의 많은 시술들, 뭐 요즘은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뭐 온다 리프팅이라든지, 볼륨감을 주는 실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실루엣이라든지, 실을 여기 넣는데 실이 뭐 이렇게 뭐 흘러내리거나 이동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실로 좀 채워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시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술들로 이런 부분의 볼륨을 줄이는 거는 리프팅 시술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지방이식 같은 거, 지방이식은 필러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오래 가는 경향은 있으니까 수술적으로 좀 고려를 한다면은 지방이식 같은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선에 조금 비유를 한번 해보면은,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었는데 이게 예쁜 이런 계란형의 풍선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은 뭐냐면 풍선 껍데기가 짱짱해야 된다는 거죠. 풍선 껍데기가 짱짱해야 지방을 넣든 필러를 넣든 혹은 뭐 실을 넣든 채워주는 뭔가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껍데기가 쪼글쪼글한데
이거를 뭘 채워줘봤자 만약에 껍데기가 펴지면 그럼 채우려면 이제 너무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이 처진 껍데기를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채워주는 시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땅콩형 얼굴이 됐든 노화로 이뤄지는 어떤 변화를 되돌리는 시술의 끝판왕은 안면 거상술이 되겠죠. 이게 여기가 꺼진 분들도 이렇게 좀 당겨보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게 평평해져요. 그냥 접혀있던 종이가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판판하게 펴지는 효과처럼 이런 울룩불룩하고 했던 것들도, 좀 꺼지고 있던 것들도 당기면 이런 식으로 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처진 근육층이나 피부층을 적절한 위치로 이제 펴질 때까지 당겨주고, 남는 부분의 피부는 실제 물리적으로 좀 잘라서 제거를 하는 그런 안면 거상술은 어느 정도 나이가 이상이 됐을 때는 좀 필요하다. 그럼 오늘 말씀하신 그런 필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좀 젊으신 분들한테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고, 네. 나이가 좀 많으시고 피부 탄력이 없으신 분들은 네. 수술적 치료가 네. 아무래도 좀 그로가 된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50대 이상 분들한테는 조금 더 수술이 맞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의사로서의 결과만 놓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50대 이상 분들한테 뭐 실리프팅이나 이 정도는 효과가 없냐?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과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면 거상술이 가장 좋고요. 효과만 생각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도 안면 거상술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면 내가 간단하게 해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너무 일을 크게 벌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은 조금 안면 거상술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요 이제 땅콩형 얼굴이 개선이 되면 네. 보통 한 몇 년 정도 어려울까요? 연수로 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옛날에 땅콩형이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몇 년 만에 이게 내가 몇 살이 드니까 땅콩형 얼굴이 되기 시작을 했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한 최소 10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가 아닐까. 20대나 뭐 사실 어릴 때 우리가 흔히 좀 젖살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오동통한 이런 것들, 그거 있으면은 사실 어려 보이잖아요. 훨씬 얼굴이 동글동글해 보이고. 근데 그럼 이 젖살이 몇 년에 걸쳐서 빠지냐? 저 한 10년 정도라고 러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해결되면 10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네. 너무 약하는 것 같네요 지금. 사실 이제 필러나 지방 이식이나 공통적으로 다 가지는 아주 심각한 무서운 부작용들이 혈관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혈관 내에 예를 들면 필러나 지방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 혈관을 뭔가 막았다. 그럼 그 혈관이 뭘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나마 한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피부 괴사. 피부로 가는 어떤 혈관을 필러나 지방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 혈관이 담당하고 있던 부분의 피부가 이제 죽는 거죠. 더 이제 무서운 거는 사실은 큰 혈관을 좀 타고 어디로 날아가가지고 뭔가를 더 막아버리는 거. 더 중요한 혈관들은. 그래서 지방색전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혈관이 터졌는데 거기로 이제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폐나 이런데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게 지방색전증이거든요. 그러면 그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필러나 지방 이식이 됐든 그건 입자가 작고 혈관이 여긴 작으니까 사실 그 정도까지 나타나기 힘들지만,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그런 것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혈관 내에 직접 필러가 주사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 대표적으로 피부 괴사. 그 외에는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죠. 뭐 결절이 생긴다든지 비대칭이라든지 그런 자잘자잘한 이제 합병증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뭐 필러 같은 경우에 좀 녹인다든지, 지방 때문에 결절이 생겼다면은 윤곽 주사나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정리를 한다든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가벼운,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들이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원칙만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면 사실 별게 없어요. 이제 그 필러 원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뾰족한 바늘들이 있거든요. 굵기도 제법 굵고, 그런 걸로 시술을 하게 되면 혈관 내에 직접 찔러서 주사를 할 가능성이 사실 생기는 거고, 그 캐뉼라라고 끝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이제 바늘인데 끝이 뭉툭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사용을 해서 한다면 사실 그 혈관 내에 직접 주사가 될 확률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학회 같은 데를 가서 이런 걸 시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혈관 모형 갖다 놓고 캐뉼라 주면서 이제 이거는 너 이거 뚫어봐라, 뚫어보라고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뭐 무협지에 나온 것처럼 젓가락으로 벽에 탁 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스킬이 없으면 캐뉼라로 혈관 뚫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뚫으려고 진짜 노력하지 않는 이상 캐뉼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칙을 잘 지키는 의사를 찾아간다면, 캐뉼라 사용을 하고 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찾아간다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남녀 공통으로 다들 좀 싫어하는 땅콩 얼굴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술이나 수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뭐 실 리프팅 같은 데 채우는 시술들, 그리고 좀 볼륨감을 없앨 수 있는 보톡스라든지 각종 리프팅 시술들, 그리고 이것저것 안 됐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안면 거상술 이제 수술까지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고, 영상을 전체를 다 보신다면 어떤 케이스에 어떤 게 좀 더 필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본인한테 어떤 게 도움이 실제로 될 만한 수술 혹은 시술인지 고민을 잘 해보시고 성공적인 동안 얼굴 가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